올 상반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동네 대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일 겁니다. 최근 들어 정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이 젊은 층의 정치 참여도 늘면서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기자가 만난 사람들, 오늘은 이 지방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는 선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. 지난해 대선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. 올해는 지방선거죠. 2년 전에는 이 총선이었던 것 같은데, 자, 먼저 이 총선과 지방선거가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총선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고요. 네.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이제 지방선거입니다.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예.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예. 지방선거인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을 뽑는 시장 선거가 있고요. 각 구청의 구청장을 뽑는 구청장 선거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광역의원, 서울시의 의원을 뽑는 지역구 시의원, 서울시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가 있고, 네. 각 구의회에 그 지역구 구의원을 뽑는 선거와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 두 가지, 총 7가지 선거가 있습니다. 예. 정리를 해보면 총선은 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고, 지방선거는 조금 더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지방선거가 이렇게 보면은 7표라 그랬나요? 굉장히 좀 도장도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올해가 7회 지방선거입니다.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4년에 한 번 열리니까 이 지방선거 역사가 한 2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저희는 이제 6.25 진행 중이었던 1952년도에 최초로 시읍면 선거와 의원 선거와 도의원 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. 예. 그 이후로 1956년과 1960년도에 지방자치선거를 했었고요. 이게 이제 폐지된 후에 1991년도에 예. 구시군 의원 선거와 광역 시의원 선거, 시도의원 선거가 이제 30여 년 만에 부활이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1995년도에 제1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돼서 올해로 제7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이르게 됐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자, 이 매 선거 때마다 보면 특히 이 인터넷과 SNS가 발달할수록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가짜 뉴스에 우리 유권자들이 현혹돼서는 않겠지만 요즘에 너무 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나오니까 현혹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. 우리 유권자들이 이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예. 그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그 정보의 이제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를 그 가려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렇지만 그 정보가 이렇게 공인된 언론사의 정보인지 네.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의 그 정확한 날짜라든지 그 기사 본문 읽기라든지 근거 확인 예. 또 그 기사를 써낸 기자의 그 이메일과 이름 등을 통해서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정도의 확인을 하신다면 가짜 뉴스를 이렇게 가려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. 그렇군요. 이 출처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런 가짜 뉴스를 쉽게 퍼나를 수 있지 않습니까? 요즘 대화방이라던가 SNS를 통해서 쉽게 퍼나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요? 예. 가짜 뉴스를 갖다가 이게 그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다든지 네.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그 행위의 양태나 정도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250조나 251조에 이제 저촉이 돼서
최고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 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.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일 모르고 예. 했지만은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이 지방 선거에 대한 개요와 함께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점 짚어봤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좀 선거와 관련된 히스토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투표할 때 이 기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? 거기 있는 모양이 저는 사람 인자인 줄 알았는데 이 한자로 전복자라면서요. 예, 여기서도 맞습니다. 역사가 있다면서요. 예. 저희의 이제 기표연구 이 변천사는 1948년 이제 제헌국기 최초로 헌 이래 그 80년대 초까지는 탄피, 네. 대나무, 그냥 이게 플라스틱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투표소마다 저기여기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왔었습니다. 그러다가 1985년도에야 이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플라스틱 그 기표용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이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 때 그간에는 기표용구가 그냥 동군한 그 원이었습니다. 주변에서 근데, 구하기 쉬운 걸로요. 근데 이제 동군 원에 전복자를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이 기표용구를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도장 대신에 내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후보자 이름을 쓰면은 조금 더 신중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되면 좀 개표가 더 오래 걸리겠죠? 예,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투표용지 투표 방법이 기표식을 그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표란에 이름을 쓴다라고 그러면 이제 무효 투표가 되고요. 예.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자서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군요. 문맹률이 높은 그 터키나 이집트 등 세계 30여 개국 같은 경우는 예. 그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을 그려 넣기도 합니다. 예. 예. 그리고 이제 짐바브웨나 이제 뭐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네. 후보자를 상징하는 수탉이나 괭이 그런 사진을 이렇게 넣기도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남수단 같은 경우는 손 모양을 이렇게 투표용지에 집어넣어서 찬성 반대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예.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투표용지에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자, 선거 그동안 생각했을 때는 막연하게 멀고 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선거도 참 재밌는 히스토리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률뿐만 아니라 이 네. 투표율이 1%라도 더 높아지면은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자, 오늘 나와주셔서 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